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태양계 행성들의 평균 밀도와 크기에 따라 두 집단 A, B로 분류한 것이다 라고 나왔죠. 자, 이럴 때 여기에서는 그래프를 잘 보면 그래프가 이쪽에 이쪽에 갔을 때 여기를 보면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이쪽은 큰 거예요. 이쪽은 작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 밀도도 이 아래는 작다가 되고 위에는 크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의 문항의 표를 참고하여 A와 B는 목성형과 지구형 행성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A를 볼게요. A는 요렇게 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 이 X축은 크기가 크냐 하고 물어봤는데 얘는 어때요 지금? 얘는 A는 크기가 어때요? 네, 크기가 작아요. 그쵸? 그 다음에 평균 밀도는 보니까 어때요? 짠짠짠짠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평균 밀도는 큰 거예요. 자, 그러면 B는 볼까요? B는 뚜뚜뚜뚜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B는 얘가 크기가 크다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평균 밀도 한번 볼까요? 자, 평균 밀도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갈게요. 자, 요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디예요? 자, 그러면 평균 밀도가 낮아요. 평균 밀도가 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봐서 아까 우리가 여기를 봤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니까 반지름은 크기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밀도가 있네요. 평균 밀도가. 반지름이 크고 밀도가 여기는 밀도가 큰 거는 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큰 거는 목성하고 천왕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평균 밀도가 작은 애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고 반지름이 작은 애들은 수성, 지구, 화성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목성형이 반지름이 크지만 밀도는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밀도는 근데 크기가 작은 애들은 무슨 행성이 되는 거예요? 지구형 행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목성형 행성이 되는 겁니다. 목성형 행성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지구형 행성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는 수성, 금성, 화성, 지구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선생님처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양 표면의 한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A는 여기는 흑점, B는 쌀알무늬. 요렇게 단순하게 쓰는 것도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 그림은 태양 표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인 쌀알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쌀알무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쓰고 어둡게 보이는 부분과 밝게 보이는 부분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라고 그랬어요. 자, 태양에는 대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태양에는 대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기가 대리운동을 한다요. 자, 그러면 대리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리운동은 어떤 걸 대리운동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도 반드시 이걸 써야 돼요. 대리운동은 아래에 있는 공기가, 더운 공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더운 공기가 올라간다. 자, 더운 공기가 올라가요. 자, 그러면 더운 공기가 올라가는 걸 옆에서 채워주고 여기에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것이 얘가 식어서 옆으로 가요. 자, 이거를 우리가 대류현상이라고 그래요. 대류현상. 대류운동이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또 헷갈릴 수 있어서 선생님은 이거를 대류현상이라고 할게요. 자, 이 대류현상은 요거예요. 그래서 더운 공기가 올라가는 이 지점은
밝게 보인다 얘기예요. 여기가 밝게 보인다. 그리고 온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아래 내려오는 요 지점은 우리 눈에 어둡게 보인다. 그래서 쌀알무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답을 써야 돼요. 태양 표면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온도가 높은 대기가 올라오는 부분은 밝게 보이고 온도가 낮아서 내려가는 부분은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겉의 무늬가 쌀알처럼 보인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쓰면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겁니다. 이 얘기가 너무 길어서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들어주면 되겠어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본선체의 일주운동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어느 쪽 하늘을 바라본 모습인지 나타내고 각각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서술하세요.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가 이거 딱 보면 자, 얘가 이쪽에 자, 얘가 떴어요. 이렇게 떴습니다. 자, 여기서 떴다는 얘기는 별이 떴어요. 자, 별이 어느 쪽 하늘에서 떠요? 그쵸? 동쪽 하늘에서 떠요. 얘는 동쪽 하늘인 겁니다. 자, 동쪽 하늘로 떠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바로 어디예요? 얘가 남쪽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어요. 지는 건 어느 쪽 하늘이에요? 자, 서쪽 하늘을 이렇게 한 방에 보인 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무슨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볼게요. 얘가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화살표가 이렇게 무슨 방향이에요? 자, 반시계 방향입니다. 자, 반시계 방향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별이 뜨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예요? 얘는 동쪽이고 얘는 서쪽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북극성이 보이니까 얘는 무슨 하늘이 되는 겁니까? 북쪽 하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북쪽 하늘이 반시계 방향, 남쪽 하늘은 시계 방향으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서로 반대죠. 거울 이거죠. 남쪽 하늘을 바라볼 때 동쪽은 왼쪽에, 서쪽은 오른쪽에 위치하기 때문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북쪽 하늘을 보면, 북쪽 하늘을 바라볼 때 동쪽은 왼쪽이 되죠. 서쪽은 오른쪽이 됩니다. 그죠? 그쵸. 동쪽이 왜 왼쪽이야? 그치? 선생님이 잘못 적었다. 야, 어떡하냐? 미안하다. 동쪽이 왼쪽, 서쪽 오른쪽. 동쪽은 뭐가 돼요? 동쪽이 오른쪽.
서쪽이 왼쪽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는 여기에서 보면 떴다 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떴다 져요. 지평선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얘는 계속 원운동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자, 북쪽 하늘은 원운동을 하고, 남쪽 하늘은 반원 운동을 하잖아요. 하는 이유는 바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네. 자,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은 얘입니다. 그래서 요 답을 쓰면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이유를 잘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10번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연이어 봐주세요.